안녕하세요. 천안불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0년도 신시대학교 농학부에 입학하게 된 김기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도 8월 때부터 일공학원을 알아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본 공대 국비 유학생을 뽑는다는 그런 가정통신문을 보고 그것을 알아보던 중 일공학원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가서 일단 일본 유학 자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 다음 해 제가 입학하게 된 연도부터 공대 국비가 아마 없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 유학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로지 공대 국비를 목표로 그렇게 설명회를 들으러 왔지만 그때 설명하시던 분이 원장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장 선생님이 이제유의 장점 해가지고 일본 유학의 장점과 그런 한국 대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한 그런 상대적인 노력의 필요, 어려움, 난이도 같은 거를 상세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일본 유학도 괜찮겠다 하고 생각하여서 일본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제유라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일본어를 노베이스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늦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점에 저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일본어라는 언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더라고요. 또한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일본어와 영어, 한국어를 세 개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머리에 혼란이 생겼고, 또 그중 특히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는 토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영어를 포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지식도 거의 노베이스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공학원에서 따로 토플 수업을 열어주시고 이런 수준 높으신 선생님들을 초빙해 주셔서 덕분에 제가 만족하는 점수를 뽑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유를 준비하던 중에 제가 독해에 특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고 문제 난이도도 생각보다 있어가지고 열심히 고뇌하고 고민도 했지만 시간이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풀고 배우다 보니까 그 정답이 눈에 딱 보이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번 이제유 때도 독해는 만점을 받는 수준까지 이렇게 열심히 배웠습니다. 우선 일공학원에 들어오면 이제유를 배우기 전부터 N5, N4와 같이 JLPT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단어를 같이 외우고 한자를 접하고 여러 문법을 만나게 되면서 되게 엄청난 고뇌와 고민과 힘듦을 몸소 느끼게 될 텐데요. 저는 한자 같은 경우는 그림을 연상하면서 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림이 머리에 박히는 순간 그 한자는 절대 까먹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한자를 모르는 일은 제 생각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맥에 맞게서 잘 공부를 하는 훈련을 해오면은 문맥만 보더라도 대충 느낌이 유추가 되니까 그걸로도 문제를 충분히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유를 준비를 하면서 원래 있던 학교와 같은 환경을 벗어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공동사가 비슷해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얘기가 통하고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 라이벌 의식을 지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때와는 다르게. 그래가지고 더욱 공부를 잘 됐던 것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일공학원에 다니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게 저는 특히 즐거웠습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지역적으로 넓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걸 되게 기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특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학원 생활 자체가. 이 일공학원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억은 나지만 특히 이과를 전공하시고 일본어를 저에게 알려주신 박정수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일단은 보통 일본어 선생님이라 하면은 문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과를 전공하신 일본어 선생님으로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저에게 맞추어서 수업을 해주시고 이과에 대한 대학 경험 그런 게 비슷하다 보니까 재밌게 수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 칠드런의 1기 멤버로서 무사히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남기고 싶지만 일단은 저 인범쌤도 같이 인사를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인범쌤도 역시 이과 선생님으로서 수학을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워낙 잘생기시고 인기 있으시고 재밌으신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쉽고 재밌게 수학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 잠은 꼭 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잠이 건강에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저도 잠을 되게 좋아를 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항상 확보를 해두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막 시험 전이라고 해서 밤을 새고 공부를 해도 시험 성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꼭 잠은 주무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셔서 이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분들의 수준도 되게 높고 되게 친근하시게 다가와 주시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위치적으로도 영통역이 근처에 있고 접근하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멀리 사는 친구들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일본 유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막 힘들 때 천안에서 수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체적으로 힘들 때 저희 아빠가 자주 데리러 와주셨거든요. 일단 그거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합격했다고 해서 제가 이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 이제까지 저한테 투자하신 거 원금 회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형태로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선 저는 과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학업이 살짝 걱정이 되지만 그 신슈대학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심지어 그 신슈대학 교육 커리큘럼에는 경제나 이런 경영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특히 그런 게 제일 기대돼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1년 반 동안 공부하느라 되게 수고를 많았다고 나한테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지금 한 3개월 딱 입학 확정이 났고 그때부터 공부를 살짝 좀 손 놓았거든요. 지금 되게 멍청해진 상태입니다. 혹시 일본에 가서 대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이 멍청했던 머리를 다시 똑똑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하게 소소하게 제 목표를 말씀드리면 장학금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건 꼭 약속을 지켜야 제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우리 기환이 화이팅!